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 연장이 사실상 힘들어지면서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용적률 제한도 낮고 규제에서 자유로운 이점을 이용해 반사 이익을 누리면서 분당 신도시를 중심으로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올 3분기 부동산업 대출이 역대 최대인 10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금리 여파로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자금이 부동산에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주변에 공급되는 신규 단지의 분양가가 오히려 기존 집값을 밑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로또 분양으로 불리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압구정 재건축이 35층 층고 제한과 초등학교 이전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를 압박할 수 있는 집단 행동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파리 대책 발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뒷받침되지 않는 반쪽짜리 상승세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 다음 달 15일까지 세금을 내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거래 절벽 현상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집값은 또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좀 시장이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출 압박 등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매도자들은 앞으로의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오늘 부동산 이 체크 통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거나 또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저희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그리고 유료 100원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셔도 저희 친절하게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는 좀 눈이 많이 내려서 좀 출근길 어렵지 않으셨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즐거운 금요일 시작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투자 함께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하선 대표님 함께해 주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좀 반가운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시장 분위기가 그리 좀 따뜻하지만은 또 않은 것 같아요. 최근 시장 상황을 좀 바라보면 좀 비정상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거래는 없는데 가격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매수자와 매도자의 이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네. 향후 시장 분위기까지 좀 전망을 좀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 학습 효과가 되어 계신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보단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현재 매도하지 않고 버티기 작전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PPT 화에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거래는 급감했고 호가는 상승한다 이런 식의 이제 기사들이 많이 뜨고 있는데 서울 부동산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2017년도 5월 달부터 1만 건이 됐다가 6, 7월 달 해가지고 1만 4천 건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0월 정도 돼가지고 뭐 3천 건으로 확 줄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도나 규제나 뭐 앞으로 금리에 대한 부분도 연결되어져 있겠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942건으로 지난 10월에
지난 10월에 1만 3천 건에 비하면은 한 70% 정도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8,600건에 비해서도 절반 이하인 거죠. 올해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절반 이하로 확 줄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아파트 가격은 9월에 그러니까 전달에 비해서 마이너스 상승률을 했다. 10월에 0.26%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는 없는데 가격이 올랐다. 이제 서울 아파트 시장이 파리 대책 부동산 등으로 매매가 급감을 했는데도 집값이 떨어지고 않는 것이 오히려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이 특수한 현상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현실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특히나 재건축 시장에서는 매도할 수 있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될 수 있는 물건이 적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희소 가치가 분명히 생겼고 그것을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또 경쟁에 의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현상이 생겼겠죠. 서울 주요 아파트 실거래가와 호가를 차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 강동구 고덕동이죠.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실거래는 9억 1,500 정도에 되고 있는데 호가가 10억 5천을 지금 넘어섰습니다. 9월 28일 날짜 기준으로 서대문구 부가연동 이편한 세상 신촌에 이제 84제곱미터짜리죠. 실질적으로 실거래가는 9억 4천인데 지금 이제 호가가 11억에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배동, 방배 레미안 114제곱미터짜리 좀 큰 거죠. 9억 7천만 원에 지금 이제 그 실거래가가 되고 있는데 지금 11억에 호가가 지금 형성되어 있다. 성북구 보문동, 보문 파크뷰자이 84제곱미터짜리도 6억 8천에 지금 이제 실거래가 되고 있는데 호가가 8억입니다. 엄청나죠? 지금 차이가. 이를 두고서 이제 전문가들은 매도자, 매수자 사이에 지금 힘겨루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부동산 전문가 어떤 분은 이제 집주인은 집값 상승을 기대를 아직까지 하고 있고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걷어들이는 반면에 살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지금 이제 규제들끼리 서로 이제 겨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호가가 뛰면서 실거래가와 차이가 억 단위로 지금 벌어진 단지가 지금 현재 모습으로도 상당한 가격으로 억 단위 이상으로 지금 가격 차이가 나면서 물건이 실제로 나오지 않는 현장들은 이제 매도자들의 배짱까지 지금 이제 덩달아서 지금 서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파리 대책이 힘을 못 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서울은 아직 주택 보급률이 낮고 매도자들이 서울 주택 매수 수요가 꾸준히 있을 것이다라는 국민의 어떤 그 이제 예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제 재건축 분양권 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금지돼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여력이 있는 이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좀 레벨이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금전적 여력이 계신 분들의 세상이 온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는데 딱 지금 이제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를 하려고 하고 하지만 물건은 많이 나올 수가 없고 거래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가격 상승을 불러오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동안 한 90여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지금 다 거래가 아예 안 되고 있는 상황에 100여 건이면 한 부동산에서 100여 건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이 때문에 이런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은 호가를 올리거나 최소한 가격을 내리지는 않는다. 예상했던 바입니다. 방송을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예상했던 바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노 전 대통령 취임 초기에 그때 시절에 실질적으로 규제를 걸었지만 임기 동안에 50% 넘게 가격이 올랐었죠. 그런 학습 효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부동산 관계자 한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시 정부 정책의 기조와 정반대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본 투자자들이 이번에도 똑같이 그럴 것이다 예상을 한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제 가격이 호가가 상당히 뛰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의 내용이 앞으로 이제 어떤 갈림길에서
선을 만들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노드맵에 담길 내용이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가 지금 적용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임대사업자가 현재로도 상당히 굉장히 귀한 거죠. 지금 규제 정책이 풀고 있지만 임대주택으로서는 상당히 유화 정책을 피고 있는 상황이고 한 주택만 가지고 가더라도 소득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주택에 대한 부분에서 공급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 국민들이 조그만 주택을 사가지고 임차를 놓게 되면 여러 가지로 재산세, 그리고 취등록세, 거기다 종부세, 거기에다가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양도세 100% 감면까지 해주겠다라는 제도인데 그 제도에 이제 인센티브가 더 만약에 플러스가 되게 되면 이제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뭔가를 줄이고 한 개를 뭐 매수하는 주택 하나 같은 거 본인이 실거주 한다든가 주택 하나라든가 일시적 2주택 빼고는 나머지를 정리를 하고 그쪽으로 갈아탈 공산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게 조금 약하면 다 물고 간다는 소리를 하는 거죠. 지금 예상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주택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법을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요. 이 선진국들은 현실적으로 주택을 한 채 이상을 오히려 소유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아파트를. 보유세라든가 세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근데 곧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건국대학교에 이제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서울 매매시장은 불안정하다. 지금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고 대출이나 세금 규제가 지금 이제 피부에 와닿기 시작하면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과거, 지금과 같은 거래 침체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지금 이제 피부적으로 가격들이 안 떨어지고 있지만 이주 세대가 다 이주하는 1년,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뭔가 이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데 그거는 호가가 올라가서 내려가는 상황이 되겠죠. 정부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은 매수세가 살아나기 힘든 상황, 이제 잘 안 사는 거죠. 이제 금전적 여력이 있으신 분들만 재건축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현상이고요. 집값 추이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이 갈린다. 재건축도 몰리고 있지만 지금 이제 베이비 720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완화 정책을 피고 있는 소형주택, 아파트 소형 여러 개 아니라 다세대 오피스텔 소형주택으로 지금 눈길을 더 많이 돌리고 있는데 물건은 부족한 현실이다. 이거 좀 알려드리고요. 반면 정부의 추가 대책에 보유세가 들어갔을 때 이거 좀 강력하다고 볼 수 있겠죠. 보유세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집값 상승에 힘을 얻을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이제 보유세가 생기게 되면 이제 4월 1일 되기 전에 집 내놓는 사람도 많아지고 뭐 가격이 좀 안정화가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유세를 암만 해도 손 봐야 되는 보려고 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예상을 하는 거고요. 부동산 전문가 한 분은 보유세 인상 카드 등 규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집값은 완만하게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건들기 시작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명분이라는 게 생깁니다. 명분. 여러 가지 규제를 6.19 대책을 내놨더니 집을 가격들을 좀 떨어뜨려서 안정화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8.2 대책을 내놓는 거죠. 113 대책 이후에도 아무런 혜택이 없으니까 6.19 해놔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8.2 대책 내놓고 나서 계속 지금 법이나 지금 이제 시행령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이다 그러면 자, 이렇게 보유세까지 건드려도 국민이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명분을 지금 국가에서 명확하게 지금 세울 수 있는 입장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역별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보고 있는데 방송을 계속 보시다 보면 제가 계속 소식을 전달해드리지만 지방 쪽은 현재 계속 마이너스 전세되지만 서울 쪽은 전세가 지금 플러스입니다. 왜냐하면 2주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팽팽한 기온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올해 말 지나고 내년 초 되면 아직 이주하지 않은 5만 세대의 2주 세대가 이주하면서 더 그런 현상이 강해질 수 있고 버티기로 갈 수 있는 현상이 있는데 보유세를 건드렸을 때 과연 어떻게 될지 조금 계속 방송 보시다 보면 계속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장 시장 분위기만으로 봤을 때는 이 매수와 매도 간의 힘겨루기가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말씀과 함께 하지만 이 세금 부분, 보유세를 정부에서 건드렸을 경우에 또 어떻게 변화할지 그 부분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방송 언제든지 발빠르게 정부의 대책들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혹은 샵 3989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저희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야 텐데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저는 여기 송파동에 미성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재건축 초기 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유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유명한 아파트죠. 자, 송파구의 이 송파동에 위치한 미성 아파트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제 재건축 초기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계속 좀 더 보유를 해야 할지 정리를 해야 할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아, 좋은 동네에 살고 계시네요. 이제 곧 뜰 지역에. 자, 아, 자랑하시려고 전화하신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궁금해서. 자, 제 네네. 지도 보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이렇게 미성 아파트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요 주변에 이제 실질적으로 잠실 5단지 다이아몬드 라인이 워낙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 이제 송파구에서 2차적으로 갈 수 있는 곳, 2차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면서 가격적인 게 상당히 괜찮은 곳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이쪽 지역밖에 없습니다. 학교도 있고 아파트도 적당히 되어져 있고 강남 나가기도 가깝고 전철도 있고 어쨌든 가락시장도 있고 뭐 어쨌든 해서 그나마 여기가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조금만 더 나가면 다른 곳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완전히. 그래서 가격 대비 괜찮은 곳이 여기인데 여기가 지금 근처가 전체적으로 재건축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도 상당히 궁금한 건데 이 이제 여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여기 한양도 하고 있고요. 가락 삼익도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대표적으로 이쪽에 이제 현대 아파트도 있고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도 발표가 많이 되고 있고 이쪽에 이제 추진위원장님들 이런 분들 이제 가끔 이제 미팅이 있죠. 그래서 소식을 제가 전달을 받는데 지금 한번 전달해 보시게 되면 지금 몇 평을 갖고 계신 거죠? 42평형이요. 42평형. 지분이 어떻게 됩니까? 지분이 한 20평 정도 된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20평 조금 더 넘을 거예요. 이쪽은 좀 유명해서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네. 좀 넘을 거고 지금 옆에 이제 한양 같은 경우 사실은 예전에 찾아먹은 용적률이 적다 보니까 지분은 더 많단 소리예요, 한양이. 근데 네. 같은 평형대가 가격이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한양이요? 예, 비슷한 평형대가. 뭐 9억 정도 하나 모르겠는데 자세히는요. 본인 건 아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9억 정도 되는 예, 것 9억 같더라고요. 정도, 9억 정도 하는데 한양이 지금 11억 정도 해요. 그러니까 시장 조사가 전혀 안 돼 계신 거예요. 지금. 물론 지분이 더 많긴 하지만 얘도 사업성이 지금 지분상으로 봤을 때 나쁜 게 아니거든요. 178% 뭐 요 정도 찾아 먹었으면 괜찮은 거예요. 뭐 160 몇 퍼센트나 178%나 차이는 있겠지만 가격 차이 상당히 많죠, 지금. 네네. 네, 그렇게 하고 전화는 잘 주신 거예요. 지금 정보가 전혀 없으시니까. 그러면서 이 근처에 이제 새로 한 아파트들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30평대의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들 그렇게 새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한 10억 정도 해요. 10억 정도. 그러면 지분이 이 정도 되게 되면 무상으로 30평대 정도를 이제 받는다고 예상을 좀 해봤을 때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가격도 점핑이 될 거니까요. 전체가 다 재건축이 되면 동네가 또 깔끔해지잖아요. 근데 네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 가격은 아직 올라갈 게 남아있단 소리예요. 한참. 그죠? 그래요? 네. 그럼 매도해야 돼요, 지금? 보유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다. 이거 파는 거 아니죠, 절대로.
예. 아, 만약에 그래요? 어디 가실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 놓고 가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네. 얘로 이제 재건축을 끝까지 바라보시는 게 제가 보기에 훨씬 더 현명하다. 갖고 계신 지 오래되셨나요? 네, 한 10년 넘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갖고 가야죠. 아파트 새 아파트까지 받아가지고 끝까지 준공까지 예, 손해 아, 전혀 그러면- 안 보십니다. 네, 이렇게 그 정리해드릴게요. 새아파트 받으려면 네. 기간이 길지 않을까요? 뭐 다른데 재건축이나 아니면은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방향성을 옮겨봤을 때 다 비슷해요. 지금. 아, 지금 새 예. 아파트는 줄 돈 다 주고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아파트를 받으면 예전에 내가 준 가격에 비해서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한 채 새 거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받아서 매도를 하시든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이 안에 거주를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이제 의사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투자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까지 다 받아서 프리미엄까지 다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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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확실한 답변이 되셨던 것 같아요. 궁금하셨던 부분 보유하시고 입주 때까지 보유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닐까라는 조언 드렸거든요. 잘 고민해 보시고 꼭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재건축 때문에도 고민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무료 상담 전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0번이나 샵 3989 100원의 유료 상담 문자 이용하시면 저희 전문가들의 친절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오늘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저 의정부 금호동 쪽에 신도 1차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돼서 지금 전세 만기가 돼서 기존 거를 전세로 또 한 번을 줘야 될지 매매를 해야 될지 그걸 몰라서 네. 네. 지금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금호 신도 1차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전세를 주고 계시면서 일시적 2주택 상태신 것 같아요. 아마 세금 문제 때문에도 조금 고민이실 것 같은데 자, 이 아파트 조금 더 보유해야 할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시적 2주택인데 새로운 주택이 또 근처에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아파트를 찾아놨는데 요렇게 이제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의정부입니다. 의정부 지도가 자 보시게 네. 되면 자, 의정부를 이렇게 조금만 줄여서 좀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뭐 이제 뭐 안에 이렇게 자체적인 전철도 이렇게 경전철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만 뭐 큰 의미는 사실은 없고요. 의정부 자체에 이제 GTX라든가 뭐 GTX가 되게 되면 뭐 삼성까지 뭐 13분 뭐 앞에 밑에 고속도로가 이제 지하화 하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강남까지 뭐 20몇 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에 대한 배경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는 곳 중에 하나라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뭐 어쨌든 조정 지역에서도 뭐 빠져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지역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구시가지 예전에 있던데 그리고 말씀하신 곳 요 아래쪽 북부청사에 있는 데는 신시가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쪽으로 따지자 그러면 여기는 강남, 옛날에 있던 데는 강북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자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는 이제 여기서는 좀 더 키워서 지역을 좀 살펴보자 그러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매매가가 지금 몇 평이라 그러셨죠? 28평형이에요. 18평이요. 매매가 한 2억 한 5, 6천 정도 할 텐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렇죠. 이 지금 밀락지구가 비슷한 형태가 한 3억대 넘거든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그 전에는 사실은 가격이 올라갈 일이 없다가 근래에 들어서 좀 올라갔을 거예요. 근래에 들어서. 네, 가격이 그렇죠? 그러면서 전세가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 투자 금액도 적게 들어가는 건데 새로 있는 주택이 어디에 있으신 거죠? 밀락 2지구 새로 입주한대요. 밀락에 네. 계시는구나. 밀락이 좋죠. 잘 개발돼 있고 분양 받으셔서 들어가셨어요?
예. 아이고, 가격도 괜찮네요. 많이 상당히. 예, 기분 네네. 좋으시겠어요. 지금 산지 그 등기치고 들어가신 지 언제죠? 그게? 2017년 6월이에요. 17년 6월. 그러면은 2017년, 18년, 19년, 20년 6월까지만 얘 매도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일시적 예. 2주택이니까. 지금은 이제 워낙 의정부가 바람이 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네네. 바람이 타고 있어서 얘가 가격이 빠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 안에 전체적으로 이제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 나올수록 의정부 쪽에 관심이 가고 자꾸 이렇게 1, 2천만 원씩 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얘의 특성을 보자 그러면 신도브레뉴의 특성을 좀 보자 그러면 한동안 안 올라가다가 이슈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간 거거든요. 가격이. 그러면 적당하게 이 이슈에 대한 분위기가 정확해지지 않고 시간이 딜레이 된다 그러면 또다시 그래프가 이렇게 일자로 갈 공산이 커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수요자들보다는 심리적 수요자가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오른 것들은 이렇게 쑥 가라앉을 수 있는 공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를 갖고 있어도 가격이 그러나 최소한 빠지진 않습니다. 최소한 얘가. 빠지진 않는데 투자적인 면으로 바라봤을 때 얘를 그냥 가져가도 손해는 보지 않으니까 2020년까지 가져가셔서 몇 천만 원 정도라 1, 2천이라도 오르는 거 이렇게 방향을 봤던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얘를 매도를 했을 때 자금력이 몇 천이라도 생긴다 그러면 차라리 서울 중심부에 안전한 투자로 빌라 투자 해두시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적은 금액이라면 4, 5천 정도 된다 그러면 금액 자체가 그러면 그 5천이 안전하게 가격대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서울 중심부에 의정부 말고 서울 중심부에다가 해두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얘가 이제 그래프가 일자로 있을 때 서울 빌라는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주차장법도 바뀌고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원래 법적으로 요만한 주차장이 요만하게 커지게 돼요. 법적으로. 그러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빌라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일이 있고 720만 수요자 때문에 안전한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가다가 스톱하면 옛날처럼 다시 또 그래프가 일자로 가면 계속 놔둬도 기회비용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는 보지 않고 가격은 1, 2천이 뛸 수 있으나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만약에 개발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이쪽으로 그 13분이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당히 어렵다 그래요. 그 공사가. 그래서 안전하게 작은 돈이라면 기왕이면은 투자를 다른 방향으로 옮겨놔도 되고 그리고 새 주택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법을 이용해서 갈아타기 한번 하는 거 저는 추천해드릴게요. 네. 그 옆에 을지대가 짓고 있어서 그 네. 을지대 영향을 조금 받는 부분은 좀 별로 없을까요? 별로 없지는 않고요. 을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 같은 것들이 되고 수요자가 생기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지가 됐을 때는 그래프가 일자로 가기 때문에 그런 영향 때문에 을지대부터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향 때문에 가격이 빠지진 않고 1, 2천 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적당하게 만약에 어떤 안 좋은 소식이 들리게 되면 또 그래프가 일자로 가게 되면 누가 또 여기 살 일이 없어져요. 잘 안 사요. 그러면. 네. 그러다 보면 또 수요자가 없이 계속 또 가야 되니까 그럴 거면 좀 안전하게 아예 그냥 이슈가 있는 곳으로 갈아타기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크게 떨어질 염려는 없지만 그래도 투자 관점이라면 다른 곳으로 한번 갈아타기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한번 물색해보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또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언제든지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이나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시면 친절하게 저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이 내용 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뒷번호 2631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지구에 위치한 호반 베르디움 29평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에 전매가 풀리고 2019년 7월 입주 예정인데요. 1,380만 원의 분양을 받았고 현재 프리미엄으로 5천만 원 정도 붙은 상태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문자를 주셨거든요. 자, 향동지구 아직 입주하기 전이지요.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 29평형을 2019년 7월 입주를 앞두고 계신데요. 지금 붙은 프리미엄을 받고 나와야 할지 아니면 좀 더 가야 할지 고민이실 것 같아요. 대표님, 이 지역 어떻게 보시나요?
오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향동지구 제가 좋아하는 지역이죠. 세미나 때 오신 분들한테 상황이 된다 그러면 가셔가지고 이제 아파트 신청하라고 말씀드렸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제 지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동지구. 이게 어디냐면요.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상암동이에요. 상암동. 그리고 여기가 이제 증산동. 가재울이 이제 다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향동지구입니다. 향동지구. 항동 아니고요. 향동입니다. 향동지구. 자, 얘가 단점이라고 치자 그러면은 전철이 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차로 이야기하자면 이쪽에 지금 가재울 쪽에 가는 거나 여기 가는 거나 별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상암동에 한 2,200대 해요.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들이 가재울 쪽에 2,100만 원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얘가 분양을 1,300대 했어요. 1,300대. 엄청나죠? 네. 지금 그래서 프리미엄이 플러스 5,000이 붙었습니다. 1,500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쪽에 오래된 아파트가 2,200대,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재울 쪽이 2,100대. 얘도 뭐 완전 신축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쪽에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들어설 이 전철이 뭐 지금 공항철도, 경의선, 6호선, 거기에다가 이제 홍대까지 지금 연결돼 있는 그런 이제 전철이 뭐 연결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 사거리 쪽에 개발되는 아파트들이 최소한 매매 가격이 9억대 이상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엄청나게 가격이 세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쪽에 아파트가 가격이 세면서 어디로 가요? 향동지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처에서 뭔가 활동력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다 수색 쪽에 그 아래쪽에 지금 계속 수색 옆에 길게 뒤쪽에 있는 거니까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최소한 1,800만 원까지 가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800. 그럼 지금보다 아직도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전철이 좀 아쉽긴 하지만 마을버스 타고 다니면서 주위에 있는 상암부터 해가지고 상암동에 이제 입주하는 입주자들도 가격대가 너무 높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예전에는 가재울 뉴타운이 분양을 1,800만 원에 할 때 부동산 시장이 어려웠어요. 요때 어디가 1,500대 이제 마곡지구가 이제 그때 당시 했는데 마곡지구는 LG도 끼고 있었고 상암도 끼고 있는 입장인 게 여기서 내려가면 바로 마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안 오죠. 1억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재울로 안 오고 전부 마곡으로 갔는데 마곡조차도 미분양이 났을 때인데 그때 당시 7단지 분양 꼭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은 이제 너무 비싸졌죠, 가격이. 그러니까 마곡에 유입하는 인구까지도 이쪽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얘도 다시 정상가로 미분양이 나갔고 1,600대로 가격이 떨어졌다가 다시 가재울이 지금 2,000만 원대로 치고 올라섰어요. 그러면서 향동까지 밀고 올라간다. 지금 매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꼭 가지고 가세요. 네. 네, 좀 역시나 확실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마 매도를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매도하시면 절대 안 되고 더 보유하셔야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말씀 아마 설명으로 잘 인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더해서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요. 방송 보시다가 나도 좀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다 하신다면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내용 보내주시면 저희 친절하게 도움 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은 조금 짧다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하선 대표님과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거든요. 대표님 자세하게 안내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저께는 이제 지방에서 이제 창원에서도 물론 이제 해외에서도 한국에 오시면 이제 들리시긴 하는데요. 그 세미나를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인데 시간 가는 줄 몰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짧지 않은 세미나거든요, 사실은. 근데 너무너무 재미있었다고 이제 두 번째 오신 건데요. 세미나를 들으시면서 이제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 연장이 사실상 힘들어지면서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리모델링이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 연장이 사실상 힘들어지면서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용적률 제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 연장이 사실상 힘들어지면서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리모델링이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 연장이 사실상 힘들어지면서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용적률 제한도 낮고 규제에서 자유로운 이점을 이용해 반사 이익을 누리면서 분당 신도시를 중심으로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올 3분기 부동산업 대출이 역대 최대인 10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금리 여파로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자금이 부동산에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주변에 공급되는 신규 단지의 분양가가 오히려 기존 집값을 밑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로또 분양으로 불리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압구정 재건축이 35층 층고 제한과 초등학교 이전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를 압박할 수 있는 집단 행동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진행에 네, 이제 늘 과부하가 걸리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인기가 많이 있다라고 해서 많은 수요자가 몰렸을 때 그때 이제 택지지구나 이런 곳에 보통 이제 많은 디벨로퍼가 몰려들면서 높은 가격의 땅을 낙찰을 받게 되죠. 그래서 입찰이 되게 되면 그 높은 가격의 상가를 지었을 때 절대로 싼 가격에 우리한테 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논리와 원리 그 안에 들어가서 원리를 정확하게 보시게 되면 왜 내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뭐 택지지구 전문이다 보니까 제가 좀 잘 알고 있는데 PPT 파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후 대책으로 샀는데 수익률 4%대로 뚝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령화. 저금리가 장기화됐죠.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제로금융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장기화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사실은 2013년도부터 이제 4%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 7%대부터 쭉쭉쭉쭉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제가 계속 금리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데 2%대 떨어졌을 때 이제 막 사무실에 전화가 막 불이 나고 막 이랬었는데 도저히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고 못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또 장기화됩니다. 뭐냐면은 이제 선진국은 제로금융으로 가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소리를 못 들었는데 요즘은 독일처럼 이제 돈을 은행에다 넣어놓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관리비를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잠시 미국 금리 때문에 잠깐 동안 점핑하고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 결론은 뭐다? 제로금융이다. 이 부분을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뒤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장기화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월세 나오는 부동산에 대한 계속 관심이 끌고 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제로금융이니까 무조건 3%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서 인기를 타고 있는 분양가가 많이 올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수요자가 몰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수요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땅을 입찰받은 디벨로퍼부터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경쟁자가 원래는 한 10명이었는데 20명이 붙게 되면은 원래 뭐 100억이면 낙찰받을 수 있었던 땅들이 150억 이렇게 해야만이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땅은 원가입니다. 부동산에. 그 원가 자체가 비싸니까 아무리 싸게 지어도 수요자가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없는 겁니다. 공매돼 가지고 싸게 막
가격이 뚝 떨어져가지고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도 그러면서 급증을 했다. 수요자도 많지만 공급이 급증을 하다 보니 좀 과부하가 계속 생기고 가격대가 올라가는 좀 이상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최근에 상가나 오피스텔 시장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하는 거죠. 이제 지난 1년 사이에 분양형 상가 연간 수익률이 5.2%에서 4.4%. 이것은 또 여러분이 내가 상가에 투자했더니 5.2에서 4.4로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년 전에 상가를 투자하시게 되면요. 수익률이 20%였어요. 1억을 투자하면 1년에 2천만 원을 줬습니다. 상가에서. 그리고 10년 전에 10% 정도 했습니다. 10년 전에. 그리고 근래 들어서 2, 3년 전에 6에서 7%, 지렛대 효과 50% 이용한 후에 얘기해드리는 거죠. 현재 5에서 6%입니다. 지렛대 효과 50% 이용을 하면서 뭐죠? 20%, 10%, 6%, 5%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5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4%대도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게 되고 있죠. 점점점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월급 받는 급여보다 뭐가 먼저 올라가요? 부동산 가격이 먼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떨어진 거는 물건이 많아서 막 임차 수요자들이 임차가를 내려서 이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오피스텔이나 상가가 뭐 너무 많이 분양을 해서 그런 거다. 원인도 하나 있죠. 상가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서 투자에 대한 부분이 현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월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현상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알고 가시고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공급 과잉에 따른 공실이 우려된다. 이게 상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중심상업지의 오피스텔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공업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보다 귀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중공업지 오피스텔은요. 중공업지에다가 용적률에 대한 걸 계산을 해봤을 때 땅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은 400% 용적률에 잡혀 있어요. 중공업지가. 우리가 땅을 사면 400%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을 짓거나 오피스텔을 지으면 250%밖에 못 찾아 먹어요. 어떤 디벨로퍼든지 간에 400%짜리 사업을 하려고 그러지 250%짜리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을 많이 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공업지에는 주택이 귀한 거죠. 어떤 거죠? 주택보다 귀한 게 오피스텔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오피스텔은 중심상업지의 오피스텔, 강남역 초욕세권, 땅가격이 상당히 비싼 거, 그리고 또 어떤 거죠? 택지지구의 오피스텔. 경쟁자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땅을 높은 가격에 입찰받은 디벨로퍼가 입찰해서 그걸 지어갖고 주는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렵게 세입자를 구해서 월세를 받아도 대출이 막혀있는 상태라 상가에 대한 이야기죠. 상가푸어까지 등장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가 얘기합니다. 분양가가 비싸지니 임대료를 올려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세입자가 외면하니 공실이 생겨 수익률을 까먹는 악순환이 이른다. 이거 계속 제가 세미나 때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격이요. 우리가 13평짜리라든가 14평짜리라든가 우리가 분양을 받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보통 요즘 1층 상가를 13평 정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분양 면적으로 따지자 그러면 26평이어가지고 전용률 한 50% 정도가 되게 되는데 전면이 한 3.5m 정도 되죠. 약간 길게 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그런 상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치킨집을 임차를 줬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13평짜리 가게에서 하루 종일 튀길 수 있는 치킨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면 그 임차인은 월세를 낼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소리예요. 250만 원 이상 정도 내게 되면 자기도 일한 인건비는 가져가야죠. 그런데 그 이상을 주게 되면 다 벌어갖고 주인 주는 거예요. 뭐 젠틀리피케이션이 될 만한 것도 아니고 택지지구가 그 정도 화려하지도 않은데 뭐 광고 효과를 누리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벌어들인 건 누구 준다? 주인을 다 준다. 왜? 주인은 비싼 가격에 샀으니까. 멋모르고 들어가서 1, 2년 있다 망가지고 자빠지고 나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기가 많다 그래서 땅을 너무 높은 가격에 입찰받아서 그걸 분양을 하다 보니 지금 시장이 2009년도에 과부하 시장이 왔던 시장이랑 비슷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상가가
파주와 김포 한강 신도시로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택지지구가. 적당한 가격에서 살아나기 시작을 했는데 다시 이제 퇴직자들 720만이 쏟아지면서 과부하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그 주의하셔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인기 타고 있는 상가 분양가 2013년도에 2,900만 원이었던 게 4,700만 원 2017년도에 서울 시내 상가 분양가입니다. 너무한 거죠. 더블이에요, 더블. 아까 말씀드렸죠? 임차인은 낼 수 있는 월세가 정해져 있다. 근데 상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브리핑만 듣고 임차가 잘 나올 수 있다고 믿고 이 상가를 사게 되는 건데 그건 아닌 거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서울 시내 상가 3.3제곱미터당 지금 현재 4,700만 원, 4년 만에 40% 넘은 거예요. 과부하가 지금 오는 겁니다. 수도권에 공급된 상가 물량이 10월 기준으로 이미 177%를 넘어섰다. 뭐 택지지구에 대한 거밖에 없겠죠. 상가는. 자, 지난 14일 날 광교 신도시 실질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광교의 중앙역 인근의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이제 신문에 대한 내용을 제가 발췌한 거예요. 상가 내 식당 붐비는 곳의 좌석이 60~70%밖에는 자리가 꽉 차 있지 않더라. 지난해 완공된 상가는 대로변에 노출된 1층 상가 24칸 중 18칸이 공실이더라. 공인중개사한테 상가를 알아보자고 했더니 전용 면적 40제곱미터짜리가 지금 6억 5천만 원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전에 분양받은 사람들 지금 7억, 8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중개업자가 정상가에 분양받은 분들이 알면 난리 나니까 비밀로 해달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3년째 식당 운영 중인 세입자는 30%를 깎아달라고 하고요. 임차가를. 만약에 깎아주지 않으면 본인도 이제 어쩌면 나자빠질지 모르니 나갈 생각이다. 왜냐하면 식당이 나가기가 어려운 게요. 들어가면 인테리어를 최소한 5천에서 1억 원 하고 들어가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주변의 임대 시세를 감안하면 연수익률이 3%에 그쳐 있다. 은행에 그냥 넣어두는 게 훨씬 나은 그런 입장인 거죠. 자, 하락한 상가 오피스텔 수익률하고 오피스텔 월세 연간 수익률. 지금 계속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보죠. 이것은 이런 현상도 있겠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격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매매 가격이. 그러면서 핵심 상권도 고가 분양하고 공급 과잉으로 수익률이 저조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분양가가 20억 원인 강남 빌딩도 월세가 400만 원에 머무고 있다.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은퇴자가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인데요. 4억 원을 지금 퇴직금을 가지고 상가를 분양 받으신 거예요. 대출 4억 원을 끼고서 8억 5천만 원의 분양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6% 정도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매달 300만 원에 대한 월세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5년에 완공이 됐지만 세입자를 못 구했고 2년 동안 비어 있었고 은행 이자만 120만 원씩 나간 거예요. 근래 임차가 들어왔는데 손톱 갈 2천에 140만 원짜리가 들어와서 지금 매달 10여만 원만 남는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죠. 수익상가 오피스텔도 악화됐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종류에 따라 다르고 실질적으로 중공업주 오피스텔은 상당히 좋은 오피스텔이니까 구분을 분명히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세청 조사 결과 임대사업자가 6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중산층 실버 지금 파산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상가 투자 조심하셔야 되고요. 부동산 시장 과열이면은 지금 퇴직 연령 고령화되고 낮은 금리 지금 여러 가지가 막 지금 다 되어져 있는데 상가 투자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우리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재 시장 분위기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언제나 투자 좀 신중하게 해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상가 투자할 때는 조금 더 주의 깊게 접근하셔야 한다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투자하시기 전에 저희 도움 받아보세요. 상담 전화 무료로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샵 3989에 유료 100원 문자도 상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시간 관계상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들어봐야 할 텐데 바로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바로 좀 고민 어떤 건지 들어볼까요? 네, 응암동에 백년산 힐스테이요. 작은 평수 25평짜리를 살까 31평을
살까 생각 중이고요. 샀을 네. 경우에 투자가 좀 하면은 수익이 날런지 싶어서요. 네, 두 개 다 실거주는 아니고 그냥 투자 아니요, 목적으로 보고 계세요. 실거주도 할 거예요. 하면서 예, 자, 상암동으로 출퇴근하고. 네, 은평구 응암동 백년산 힐스테이트 아파트 좀 20평형대와 32평대를 실거주하면서 투자 목적까지 어떤 게 조금 더 좋을지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는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세대가 뭐 1, 2, 3차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세대입니다. 몇천 세대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뭐 사실 좀 애매한 게 전철이 뭐 그렇게 가까운 것도 아니고, 또 이쪽 6호선 라인으로 들어가려 그러면 이 근처가 사실 뭐 이렇게 새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상암으로 넘어가는 순간 가격대가 엄청나게 세고 얘는 그냥 실속주의 아파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공기 좋고 살기 좋고 초등학교, 중학교, 뭐 학교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뭐 전체적으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격 대비 새 거잖아요. 그죠? 가격 대비 새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실거주 하시기 상당히 좋고 가격이 빠지지는 않으니까 투자보다는 실거주에 만족하시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하시기에만 좀 적합한 아파트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만약에 투자 목적도 더 있으시다면 다른 아파트도 살펴보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이나 유료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연락 주시면 저희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내용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샵 5321번 보내주신 시청자분인데요. 자, 이번에는 경기도로 좀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한숲 2편한 세상 아파트 25평형 2018년 6월 입주 예정인데요.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한숲 2편한 세상 아파트 과연 향후 전망 어떨지 대표님께 의견 들어보죠.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또 공기 좋은 데서 전화 문자 오셨는데요. 지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곳이 이렇게 자리를 좀 잡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여기가 동탄이죠? 동탄? 가격대 분양을 지금 이제 받으신 모양인데 우리가 이게 이제 여기가 뭐 지금 가격대가 뭐 800만 원대 여기가 1000만 원대 훨씬 넘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격대가 저렴한 이유는 사실은 이 900에서 1000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싶으면 어디로 가요? 동탄으로 가는 거죠. 동탄으로. 좀 더 가격을 더 내고 쓰려 그러면.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게 동탄 2기 신도시도 그렇고 1기도 그렇고 주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얘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차익을 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지역 자체가 그냥 살기 좋고 옮긴 좋은 게 가격 대비 그냥 좋은 거고 이 주변에 얘보다 좋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대체할 수 있는 주택들이 가격을 돈을 조금만 더 주면 살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투자라 그러면은 수요자가 있을 때 매도하시고 지금 P가 마이너스 P로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물건 자체가. 그러니까 적당하게 입주할 때쯤 매도하시고 다른 쪽으로 갈아타시든지 실거주 하시기에는 실속적인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입주 시기 당시에 이제 매도를 하는 편을 조금 더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목적이 강하시다면 그렇게 꼭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 좀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고 싶으시다 하신다면 무료 세미나 일정 잘 체크해 두셨다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세미나 안내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공부가 필요해요. 이제는 파리 대책 나오면서 확실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미처 몰랐던 것들 이런 것들을 총 정리를 해갖고 알려드리니까 아마 좋은 정보가 되실 겁니다. 네.
네, 부동산 역시 공부가 필요한 종목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더 많이 보일 테니까요.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기회 잘 누려보시기 바라고 바로 내일입니다. 오후 1시에 논현역 근처에서 진행이 되고요. 내일 스케줄 안 되시는 분들은 또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시에 논현역 근처에서 신하선 대표님과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세미나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세미나 문의 주셔도 저희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그 외에 부동산 전화 상담 필요하시다고 하더라도 이 번호 이용하시면 저희 친절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골든타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 마련되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매물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에도 한 차례 눈이 더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눈 피해 없도록 안전하게 즐거운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